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조금 있다. 결산 감사 의견서를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경우 2019년 한 해 예산 규모가 7,654억 원이었죠. 예, 그래서 복지 예산이 2,550억 원으로 이제 해서 전체 예산의 33.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 수요에 따라서 우리 재정 압박이 받고 있을 텐데 양주시 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순동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점차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3.32%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는 최다액이고요. 2017년부터 지금 한번 따져보니까 한 2%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좀 확대되고 이게 또 지방비 부담을 함에 따라서 좀 지자체 부담이 가중돼서 저희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시비 부담률을 최소화하고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인지에서 항상 재검토하고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또 복지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소유자들한테 그런 가는 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더 담당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 수요도 대폭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안목으로 눈앞에 바로 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예산 규모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모든 주민들도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멀게 예산 규모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이 아까 부분적으로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실수로 바뀌는 거를 계속 정비하고 해갖고 매년 6월 기준에서 재산세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과세 표준 및 세율이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시로 저희 이제 과세 면적이니까 토지가 계속 이제 변화가 되니까 소유자도 바뀌고 뭐 이러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좀 다소 누락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최대한 정리해갖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가 바뀌거나 이러면 우선 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금 이제 등기 바뀌는 게 법원에서 이제 등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오는 게
지금 뭐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토지관리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 또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그러니까 취득세 받거나 취득세 관련 자료 이런 걸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다 관리가 되고 한번 걸러지고 우리 시로 오는데 이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가 그 지방세 프로그램이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이제 지금 하는데 지금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었고 작년부터 지금 1,606억 정도 들여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개선해갖고 내년도까지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뭐 여기 결산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세정가 뭐 주택 가격 평가 업무 이런 것들이 구분짓기 위해서 재산세 팀을 이관하고 팀을 토지와 건축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세정% 밴드였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주택 조사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 팀에 있는데 요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갖고 재산세 팀을 이제 그거는 이제 하반기쯤에 저희가 이제 좀 통합 합치려고 그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팀 분리나 이런 거는 인사부서가 이제 조직 개편에 또 따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인사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 부서도 업무 분담과 이런 게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차고 없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보겠습니다. 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14조에 의해서 단체장은 민간위탁 사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거 맞죠? 네. 예, 근데 지금 심의 결과 41개 민간 위탁 사업 중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25개 사업이 있는데 미실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71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61조.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그 정기감사 실시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개선 사항으로 이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5개가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지금 뭐 자치행정과라든지 또 뭐 보건소라든지 해서 여러에서 이제 그 민간위탁 사업을 사실은 뭐 직장 어린이집 또 뭐 저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소행정과의 이제 사무 위탁도 여러 가지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저희가 그 나름대로 그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정상 검사 내지는 지도 점검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일회 감사도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좀 아마 일부 누락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또 다음에 그 결산검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또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일구로 인해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할 수도 있지만 41개 중에서 25개, 50%가 훨씬 넘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한번 점검하셔서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일반에게 예산 전용은 언제 하나요?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꼭 필요한지, 예, 그죠? 예, 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심의 결과로는 많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전용된 예산액이 가급적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보다 많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기 그 아까 말씀 계속 몇 번 보고 드렸었는데요. 축산과 돼지열병 방역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전용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자로 남게 됐었고요. 그다음 저기 그 기타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도 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도 그 구상용역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한 구상용역을 계획하다가 그 기본 설계 영역으로 그래서 바꾸면서 시설비 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 원을 그 2,200만 원을 저희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7억 5,900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실제 전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았다고 그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은 이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은 그 과목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난으로 인한 특이 사항은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전용된 예산액에 가대한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8쪽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로 편성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거죠? 네, 기획예산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속비 사업은 그 사업 규모가 크거나 그다음에 다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기 그 18억 그 도시재생 특별회계 18억 사업인데 요거는 그 사업비 총액이 18억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460억 됩니다. 양주일동 사무소 회천일동 사무소에 경기 꿈틀로 해갖고서 생활리소시하고 같은 시설들을 이제 저희 포함시켜서 하는데 27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갖고서 약 한 17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처음에 내려온 그 18억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집행할 수 없어서 같이 뭐 그 다 차년도에 내려올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갖고 하려고 이홀을 시킨 겁니다. 예. 계속비 사업으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재난이라든가 또한 중단 없이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계속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바가 명시 2월이 지금 186건으로 관련 입법 과제로 연이어서 지적이 됐는데 명시 2월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의원들이 제시한 거는 독립의 명시 2월비 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에 그 의견 사항으로서 보면은 법령 개정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네. 앞으로 만약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뭐 상급기관에서 뭐 이렇게 개정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저기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 이런 것들은 잘 우리 의원들도 연수교육 가서 잘 살펴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적극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꼼꼼히 챙겨보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결산 모든 거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결산서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책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 도비 12 외칭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SBS 뉴스, 연합뉴스 등에서 양주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서 지금 본의 아니게 양주시가 공영 방송을 탔는데 지금 가정집 세면대에 수돗물을 담아봤더니 정체 모를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온다고 했고, 이런 것이 전에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3월 4일도 이러한 똑같은 삼숭동 자이 아파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랑 여기랑 연관이 되는지 우리 수도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그 SBS 방송에 나온 거는 그 아직 그 원인이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찬물이 나오는 냉수관은 이상이 없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관 물만 지금 그 까만 그 이물질이 나오는 걸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주 수도관리단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찬물 나오는 물하고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물을 그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와 함께 까만 그 가루 성분이 뭔지 그 성분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 그 양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고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그 수도관 설치 그쪽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그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고무바킹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일단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설명을 하고 예정인데, 저희는 과거 그런 유사 사례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그 깜장 가루는 고무 패킹 가루가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온수 배관에서 그 나오는 그 녹슨 철 성분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결과는 이제 19일 날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이 조금 한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철저히 확인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노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요거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덕영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결산 세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액이. (1047억입니다) 세입 결산액인데 총액. 일반 회계 기타 뭐 공기업 전부 해서요. 아, 1조 472억이죠. 47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출 결산액은요. 8,8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809억 정도 예. 8,800. 됐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재정 규모로 이렇게 뭐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적죠. 그죠? 나머지 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1,666억 가량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키고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동료 의원님들도 오전 시간 이어서 지속적으로 뭐 결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 규모가 1조가 넘어서고 2019년 결산 대비해서 근데 이게 세출액도 좀 너무 적다.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산을 해놓은 걸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자료 15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우리 세입금에 대한 결산 처분 현황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불납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58억 그렇습니다. 58억 3,900만 원이죠. 네네. 2018년도에는 66억 5,200만 원. 그죠? 예, 예. 우리가 그 불납 결손액 중에 일반 회계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57억 2,100만 원 정도. 이게 그 사유별로 들여다보면 배분 금액 부족은 뭡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그 뭐 압류를 하든지 했든지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이제 1순위가 아닌 아마 그죠? 그 2, 3순위로 했을 경우에 이제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배당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순위가 후순위라 못 받는 거죠. 예? 네네. 체납 처분 중지는 뭐예요? 징수과장이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체납 처분 중지라 중지.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체납액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걸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액 가지고는 도저히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가지고 네네. 또 아니면 채권 순위가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그 받을 실익이 없다. 네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체납 처분 중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상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는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예. 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효 소멸이야 뭐 다 아실 거고 행방불명, 무재산 이게 많아요. 여러 가지 등등. 그 중에서도 지금 시효 소멸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건수가 이게 뭐 한두 일반에게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우리 그 불납 결손한 게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세요. 일반 회계의 경우 지금 지방세 부분이 한 3,800여 건 됩니다. 네? 3,873건. 일반 회계 결손 그 지금 불납한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건수가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세만요? 예. 예. 2018년도에 그렇고 19년도에 15,000건. 네.
이게 각 부서에 다 이 관계된 거예요. 예, 세액 수입의 건은 2018년도에 3,980건이 있고요. 네. 19년도에 7,554건입니다. 이거 뭐 그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제 징수 노력이 뭐 부족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뭐 못 받은 경우도 막 간혹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보면 그 재산이 없어서 진짜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 소모일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당장 이제 재산이 없는데도 못 받은 거 뻔히 알면서도 네네. 5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못해서 네네. 5년 동안을 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네네. 5년 시효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멸이라는 근거로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노력을 통해서 일부는 그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도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징수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적극 좀 체납된 부분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뭘 해갖고 이게 좀 노력을 해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소멸시 이 금액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부시장님? 예, 일단 부시장 적었습니다. 예, 일단은 도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단도 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과에서도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리고 또 체납 처분 중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뭐 저희도 재산 조회를 틈나는 대로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징수를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없는 거네요. 예?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사실 근래 들어서 결손 처분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 전에 오히려 네. 공무원들이 이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네. 결손 처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네.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업무를 내지 징수 업무를 맡으면서 오히려 결손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예. 그래야 우리가 뻔히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끼고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그 즉시 결손 처분을 해지를 하고 저희가 바로 징수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본연이 이거 뭐 좀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7,855건에 59억 8,800만 원 정도가 결손 처분을 했어요. 예?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17,500건이 넘는 건수로 해서 57억을 했단 말이에요. 57억 2,100만 원 정도를. 징수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떨어낼 건 떨어내고 뭘 해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끌어온 거거든요. 예? 이게 의회에서 뭐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도 받아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결손 처분을 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 이게 다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좀 묻겠습니다. 이 일반 회계에서 기타 사유도 많은데 기타 사유는 뭘 갖고 기타 사유로 보는 거예요? 저도 뭐 뭐 좀 불분명하면은 다 기타로 넣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정해진 결손 사유가 이제 여기 정해진 뭐 배분 금액 부족 이제 네네. 양식을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면 이 적용하기 참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기타 기타로 사유에 예, 해당된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유는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과징금이나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해요. 그럼 이게 결손 처분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원래? 결손 처분을 하면은 결손 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사람한테 뭐 작년도에 부과를 했어도 네. 금년도에 징수를 이제 동료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뭐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이 사람 징수 가망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1년, 2년도 안 된 상태에서의 결손 처분이 생기는 거다. 네네. 때로는 현년도분도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체납해 온 사람이 금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가 매년 되거든요. 네. 그 현년도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연도 정리를 하면서 네네. 현년도분을 결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법적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거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우리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이것도 시효 소멸로 해가지고 2,541만 7천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해서 이 불납 결손액이 2018년도에는 6억 6,3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9,21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가 해당되는 게 두 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전부 다 시효 소멸의 사유로 인해서 불납 결손 처리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표에. 그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게 몇 건이죠? 네, 복지지원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3건입니다. 13건에 2,541만 7천 원이에요. 네, 이게 언제서부터 발생돼 갖고 이게 시효 소멸이 생긴 겁니까? 2005년 정도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네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다가 그 뭐 사고라든가 이러면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상금으로 받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고나 이런 거를 냈기 때문에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돼서 그 폐업 결손 처분을 한 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13건이라는데 이 개인 말고 법인이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병원입니다, 대부분. 어디 병원입니까? 결손 처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천 사랑요양병원 또 서울 안과의원 예, 그렇게 또 등등 채권도 있다고 또 치고요. 예. 타시군에서 또 이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시효 소멸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몇 번이나 발급하셨죠? 뭐 연도별로 한 3개 연도 한 경우도 있고 2개 연도 한 경우도 있고 언제 했어요? 최근에 한 게 언제죠? 독촉분을 보낸 게. 일단 최근보다도 이제 여기 내역에 있는 거로 봐서는 이제 2005년, 2006년, 2009년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요. 거의 이제 매년 하고 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납이 돼 있으니까 독촉장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다시 얼마 뭐를 해갖고 이거 납부해라고. 응? 본인이 아는 거랑 틀린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많이. 그 세무과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세액 수비다 보니까는 네. 세무과에서 일괄 또 그 독촉고지가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언제 어떻게 해서 독촉을 했는지. 징수과에서 해요? 세무과에서 하세요? 아니 특별회계는 저희 징수과에서 그 관리하는 세금은 일반 회계고요. 네. 특별회계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지금 뭐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나 본데 이게 그 예를 특별회계에서 그 독촉을 해고 이런 저기가 아주 옛날에 한두 번 해고 안 했어요. 그 어디가 대상이고 지금 뭐 해갖고 지금 시효 소멸로 인해서 2019년 결산에 떤다고 이걸 가져왔는데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떠는 과정까지 왔을 때 뭐를 했냐? 어디 구석에다 서류 박아놨다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찾아내갖고 아니면 누가 지적을 해서 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런 걸 사무기 때문에 제대로 뭘 하시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효도 되고 그래가지고 없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가 열세건인지 또 그 독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다 자료해갖고 내십시오.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구조가 이제 그 기초생활팀에서 담당하다가 이제 작년 8월달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이제 결손 처분도 이제 손을 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손 처분 대상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몇 건입니까? 이게 시효 소멸이? 그 2018년 거는 제가 자세히 해당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결손 처분은 12,361건입니다. 왜 이렇게 시효 소멸이 한꺼번에 이 금액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아까 징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예전에는 좀 그 결손 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18년에 이제 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네네. 그 업무가 이제 전담팀이 이렇게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못했던 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한 7년치 한 거예요. 7년치 이게 다 묵혀놨던 거 쭉 놔뒀다 그래도
작년도에 한 12,361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소액이거든요. 뭐 4만 원 뭐 요금 안 내고 뭘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담당 과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이게 어떻게든지 받겠다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뭐 노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예? 법은 다 평등한 거거든요. 잘못됐으면 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해갖고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군 돈 내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2018년 하나만 놓고 봐도 여지껏 안 했다는 거예요. 업무를. 그전에는 뭐 결산 안 했겠습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갖고 들이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7년씩 안 하고 뭘 했다가 다 그 작년에 누가 어느 분이 업무하셨는지 해서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시효도 지나고 보니까 소멸 해야 된다 해서 정리를 했어요. 1차적으로 2018년도에 19년도 결산을 했는데도 1,426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9,200만 원 이상을 시효 소멸이 또 생겼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는 네네. 사실 매번 사실 등기로 해서 독촉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 부서에서는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 체납 그 정리 기간을 정해서 직접 아마 그 전화를 통해서 아마 독려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아마 이제 일반 우편으로 사실 일반 우편 같은 게 징수권 행사할 수 없는 건데 네. 일반 우편을 가지고서 일단은 뭐 차선책을 일단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아주 특단의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안 되면 압류를 통해서라도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평등해야 된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법행위 안 하고 뭘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네요. (2019년)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273억입니다. 그죠?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3억입니다. 그 일반 회계가 234억이고요. 예, 특별회계가 전체 금액에 그죠? 네.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3억 8천 3천 정도 되겠습니다. 3억 8천 중에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가 이것도 1억이 넘네요. 지금 1억 중에 무재산이 980. 여기는 또 폐업 또는 부도가 많네요. 이거는 또 19년도에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료급여. 뭔지 이거는 파악하셨어요?
미수납액도 한 1억이 넘는데 1억 500 얼마인데 예? 지금 무재산이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납세 태만이 500만 원, 58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대부분 이제 폐업 병원입니다. 이게 그 요양병원 같은 게 대부분 이제 폐업하고서 그 한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8천만 원이 됩니다. 폐업을 했다고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 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별도로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저 보고 드리는 거로 이렇게 의원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좀 아주 덜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저기 그게 지금 폐업 또는 부도가 아니라 이게 부당이득금 개설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있는 건데 이게 폐업 또는 부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덕영 의원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했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긴 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한 관계로 우리 지금 집행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페이지 19페이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담당 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괜찮으시면 정덕영님 한 10분 네, 아니 이거 지금 후에 해둔 거 미수납액까지 정리하고 네. 다른 의원님 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그럼 정확하게 답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예, 작년에 한 그 해에 발생한 것만 해서 한 1억 1,300 정도 되는데요. 건수는 이제 4,262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는 일단 차량에다는 압류를 해놓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차량에다 드는 압류를 좀 해놨습니다. 압류를 어느 정도나 해놨습니까? 예, 차량관리과장님 네,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압류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수요 심혈로 없어지고 미수납액도 지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2018년도에 4,600 몇십 건에 2018년도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억 1,400만 원이 넘어요. 2019년도에 6,540건이 넘습니다. 예? 19억 2,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놔둬서 또 결선 처리할 건가? 아니면 받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할 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튼 그 작년 연말까지 이제 19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별로 한번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하여튼 나름대로 징수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차량관리과장이 보충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2018년 압류 건수는 4,013건이고요. 4천. 13건. 예. 2019년 압류 건수는 5,686건입니다. 그래서 압류율은 한 87% 정도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뭐 소액이든 많든 적든 해갖고 안 내면 이렇게 압류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뭐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뭘 해가지고 뭐 해제해주고 그 맞지 않다. 때문에 형평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100%를 다 압류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뭐 괜찮으시면 요거 하나 더 이게 뭐야 세입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하고 3시까지 하고 다른 의원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세입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금 반환 이게 행정기관 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이 2019년만 하죠. 2019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알고 계세요? 100억. 네. 예. 100억입니다. 100억. 예, 예. 아니 원단. 네? 맞아요. 원단. 예? 100억. 1,000원 단입니다. 1,000원. 100억입니다. 15억 7,900만 원. 예? 15억 7,9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행정기관 차고요. 네, 네. 전체 금액. 전체 환급금이 전체가 100억이고요. 100억입니다. 예. 예, 예. 행정기관의 착오로 한 게 15억 7,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회계가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15억 7,900만 원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기관 착오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방세 그 환급분이 있고 세수입 환급분이 있습니다. 그 저기 지방세 환급분은 우리 그 세정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행정기관 차고는 주로 이제 그 기입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 저희가 그 자료 납부된 게 이제 확인이 안 됐을 때 다시 부과하다 보면 이제 이중 부과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율 그러니까 과세 표준 면적이 좀 변동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전꼴로 이제 재산세 같은 게 부과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조정해서 이제 환급해 주는 이런 게 좀 해갖고 지금 예. 지금 지방세로서는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지방세 당연 행정기관 차고는 예. 한 8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40 정도 된다고요? 840만 원. 지방세가 그럼 나머지는 어디 거예요? 그건 저 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환급액 발생한 것이 지금 일반 세수입에서 1억 8,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근데 지금 그 사유를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각 부서에서 이게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징수부 파트에서는 사실 그 사유를 정확히 뭐 파악하기는 힘든데 제가 이제 대충 자료를 보니까 뭐 과세 면적이나 과세 자료 차고 그다음에 뭐
원인 무효적인 것을 뭐 이렇게 과세한 것이 원인 무효가 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아마 그 진짜 행정기관에서 부과하지 않을 거를 뭐 착오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대표적이지 않은 사례만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지금 아직 그 사유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그 세세히 파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환급 금액이 많은 게 재산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이 잘못 산정이 돼서 예, 그거 세정권에 다시 말씀드려. 그 840만 원 2018년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지금 과장님 네.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다 이거 속기되고 있는 겁니다. 양주 시민이 전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도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840만 원은 2018년 거 제가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 2019년에 한 9억 6,800 정도 듭니다. 그죠? 예, 9억이 넘죠? 네 넘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이 잘못돼서 우리가 근데 환급 그거에 대해서- 가산금까지 해서 네. 보태서 물어줬습니다. 환급 가산금 얼마 줬어요? 가상 자, 자료 준비 잘 하시고요. 시간 많이 흘러서 다음 동료는 한 다음 시간에 다시 연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건 어딨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해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